반갑습니다. 로봇사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2 수학 설명에 관련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1 학생들 분들 중에 이번에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판단 미스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왜냐하면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잘 보시면 정시뿐만이 아니라 수시가 아직 지원 가능한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느 학교들은요, 선택 과목을 잘하면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느 학교들은 2학년, 3학년 성적,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들이 더 등급이 높다면 그것을 우선시해서 1학년 성적은 더 뒤로 밀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가중치도 잘 본 것들의 가중치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4대 3대 2대 1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2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성적을 굉장히 잘 받아온다면 정시의 길뿐만이 아니라 수시의 길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좀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들 중에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제 수업은 어떤 스타일인지,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수학원 교육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고사는 지수와 로그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고요. 기말고사는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학적 귀납법까지입니다. 중간고사 범위를 보시면 다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필요한 함수 내용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내용은 등차 수열부터 이제 수열에 관련된 부분인데, 수열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쪽에 있는 지수 로그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실제로 고1 과정에 있는 내용과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만 잘하셔서는 안 되고 고등수학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실제로 이제 작년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지를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동1고 작년 기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고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고 하면서 유형을 외워서 공부하신 분들은 쟤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라고 푸시는데, 그렇게 푸시면 저 문제는 오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문제는 실제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와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2차 함수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 되는 단어만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저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없을 거고, 자, 2022년 정신여고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을 가지고 넓이가 3n이 되는 점 P의 개수를 AN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와 합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점이 원위에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르신다면 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렇듯 고등수학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니까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개념들은 당연히 다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잠신고 문제를 보시면 얘도 고1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조건들을 빼고 저기는 또 다른 조건들을 주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의 넓이의 합의 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변형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1 과정에서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고2, 고3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문제도 착실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고1 과정도 해야 되고 고2 과정도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학습 포인트를 좀 줄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등수학 개념은 당연히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암기보다는 해결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런 단어가 나오면 얘를 구해야 돼 라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난이도 자체가 올라갔는데 문제 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내신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풀이와 서술형 풀이를 좀 구분하셔서 하셔야 돼요. 같은 문제지만 얘는 객관식일 땐 이렇게, 서술형일 땐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고난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라는 건 뭐냐면
수능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내신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수시를 보셔야 됩니다. 정시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트렌드도 잘 아셔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준필러급 문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는, 고민하지 않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나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학습 포인트를 제가 수업에는 어떻게 녹여낼 거냐? 먼저 기본 개념을 이용한 필수 유형을 학습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나서 단원 간의 연계성 있는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해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알고 끝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오답 및 고난도 뉴스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럼 뭐 저거는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저것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 기출 문제고요. 센에도 있고 센의 C단계 문제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거의 한 20줄 정도? 2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하라고 하냐면 조건들을 먼저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자, AB의 길이가 6루트 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직선이 Y는 X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넓이가 30이고요. 그럼 얘네들을 엮을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얘는 사다리꼴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두 점 사이 거리가 6루트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1대 1대 루트 2라는 것을 이용하면 얘가 66이고 얘가 6루트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한 다음에 그럼 이 넓이는 18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넓이가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A점의 좌표가 2,2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D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니까 8,0이 되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8,8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뭐냐? 2에 2a 더하기 b는 2고요. 2에 8a 더하기 b는 8이에요. 그럼 얘를 연립을 하려면 두 개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2는 6a가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고 그럼 a는 3분의 1이 될 거고 a는 3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b도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듯 풀이 과정 자체도 되게 심플해지고요. 도형을 잘 분석하시고 그 문제에 맞게 풀이를 가져가신다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실제로 답지를 참고 한번 해보세요. 센 문제를 한번 보시면 풀이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풀이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핵심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풀이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좀 더 많이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되는 교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도계획과 교재를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자, 진도계획은 개강은 3월 7일 날 하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은 화목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은 지수부터 상가함수 그래프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5월은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갈 거고, 4월하고 6월은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 수업보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24문제 실제 시험처럼 50분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제가 개별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2학기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에는 수투를 진행을 할 거고 특강 시간에는 미적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교재는 진도 교재로는 수학원 웜업 교재를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계된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을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는 기출유형으로 내신 다 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제가 구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기출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센 블랙라벨 이런 것들 EBS 교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가지고 제가 최근 3개년짜리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유용한 문제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 문제 및 창의적인 방법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교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학생 관리는 처음에는 이제 문자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자 발송은 뭐냐면 매주 학습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과제 수행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보강 일정 등을 이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진단평가는 월 1회를 진행을 하는데, 3월과 5월에 진행되는 진단평가는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준비를 함에 있어서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이 미달 됐을 때는 그 학생들은 리뷰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은 카톡을 이용해서 할 건데, 질의응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다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 때 바로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첨부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주 1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 주 1회는 언제 진행을 할 거냐면 화요일 수업 종료 후에 스터디룸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내용은 뭐냐면 그 전주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오답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개별적인 첨삭이 끝나면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2학년 올라오셔서 많이 해이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을 성적을 많이 좋지 못하게 받았다고 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착실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1 과정과는 다르게 고2 과정에서 배우는 수험과 수투는 어찌됐든 정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요. 3월 달부터 저와 함께 수업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